오늘 삼부토건이 압수수색을 받았는데 삼부토건이 본사가 압수수색 사흘 전에 그 본사를 이전했다고 합니다. 이전한 것도 압수수색을 하긴 했는데 혹시라도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지까지 특검이 들여다본다고 합니다. 특검 브리핑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특검법 2조 1호에 규정된 주식회사 삼부토건 사건과 관련하여 삼부토건, BYD 등 회사 6곳, 관련 피의자 주거지 7곳 등 총 1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죄명은 사기적 자본 부정거래 관련 등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특검법이 정하는 여러 수사 대상 중 처음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밝히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특검법의 여러 수사 대상 중에서 처음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혐의를 입증하기가 다른 혐의에 비해서는 낮다고 판단한 걸까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 중에 예를 들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런 거는 사실상 뭐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 정도 남아 있을까? 다른 수사는 이미 오래전에 다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삼부토건과 관련해서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뭐 금감원에서 스크리닝을 했었다고는 합니다만 수사는 진척이 거의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수사할 내용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가장 먼저 강제 수사인 압수수색이 실시된 것으로 보이고 지금 사실은 경제적 이득의 규모가 이복현 당시 금감원장은 100억 원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삼부토건의 실제 소유주와 관련한 다른 회사들까지 넓혀보면 그거보다는 몇 배 이상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작은 사건이 결코 아니고 당시 권력의 핵심 부인 대통령 부부가 관계되어 있다면 아마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처음으로 권력의 핵심부와 연계된 일종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사건의 중요도 측면에서도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압수수색의 대상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조금 전 화면 다시 보면 비어있는 사무실 나갔잖아요. 삼부토건 애초에 원래 서울 중구에 있는 본사를 압수수색을 나간 장면인데 그 안이 텅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곳도 없어요. 공사 자재들만 보이고요. 삼부도 거의 다 떨어져 나가 있고 문건이 몇 개 보이긴 하는데 저게 어떤 내용인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기 압수수색 3일 전에 옮긴 거거든요. 지금은 종로구로 옮겼다고 합니다. 서울 중구에서 종로구로 옮겼다고 하는데 일단 특검팀에서는 양쪽 모두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증거인멸 여부를 파악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이면 그 역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입장을 밝힌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 이제 건진법사 의혹이 있었잖아요. 언론 보도 하나가 오늘 나왔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통일부정 간부로부터 선물용으로 샤넬백 2개를 전달받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신발 등으로 이걸 교환을 했다라고 하는데 사이즈가 250으로 확인이 됐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토록 궁금했던 신발 사이즈는 교환한 사이즈는 250이라고 하고 또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김건희 여사 신발 사이즈하고 비슷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그래요? 예, 그렇게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이 있더라고요. 사이즈가 중요한 건 누구를 위한 신발 교환이었느냐를 밝힐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거죠. 단서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샤넬백을 받았는데 거기에 웃돈을 얹어서 2번 교환을 했는데 거기에 신발도 포함이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건진법사 전성배 씨 하는 이야기는 그 김건희 여사의 비서 그 행정관 누군가를 통해서 이제 가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뭔가로 본인이 바꾸려고 했던 것이다. 그래서 도움을 받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나서 어디 갔냐 했더니 분실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황당한 답변을 얼마나 국민을 얕잡아 보면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고요. 특히 그 신발 사이즈가 가장 그 관심을 받았던 이유가 아니 통일교에서 로비하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해 주세요 하는 중간 역할을 건진법사가 했다는 것인데 그거를 애써 정성껏 웃돈까지 얹어서 교환해가지고 잃어버려요. 근데 그 말을 믿으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너무 어처구니 없는 그런 변명이자 해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신발이 어디로 갔던 것이냐, 그 교환한 백이. 그리고 이거를 그 전달받을 대상이었던 김건희 여사에게 이야기도 안 하고 이거를 교환을 하고 그 행정관을 통해서 이걸 잃어버렸다고 말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넌센스 아닙니까? 이 설명 자체가. 그러니까 만약에 그 교환한 것들을 다 받았던 게 맞다면 이제는 뭐 알선수재건 그 뭐 뇌물죄건 무엇이건 다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에서 이 부분도 명확하게 그 백들도 좀 찾아내야 될 것이고요. 예. 명확하게 짚어야 될 필요가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백 그리고 신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선물용도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 수천만 원대로 추산이 된다고 하죠. 상당한 금액. 목걸이도 있잖아요. 예, 목걸이도 있죠. 네, 6천만 원짜리인가 뭐 목걸이 목걸이도 하나에 있기 때문에. 6천만 원이요. 네, 그래서 이 백들까지 다 포함하면 뭐 가히 1억 억대 이상의 선물이 되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네. 자, 그래서 출국 금지 조치가 지금 갱신됐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제 전직 대통령 부인의 소환 절차가 진행이 되겠죠? 그렇겠죠. 김건희 특검법이기 때문에 또 그 특검법 법안에 있는 혐의만 해도 16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중에는 좀 과잉 포장된 것도 있고 소문에 응가한 것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우리가 그냥 손에 꼽기만 하더라도 명태균 게이트라든지 또 샤넬백 문제라든지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 실제로 윤석열 정부 하에 검찰에서도 수사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굵직굵직한 사건은 아마 김건희 특검이 속도를 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이미 시작이 됐고 그리고 피해갈 수 없는 저는 화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특검이 신속하고 공명정대하게 수사를 빨리 해서 국민적인 의혹을 규명하고 죄가 있으면 책임을 묻고 또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처벌하는 그런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순직 해병 특검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소환 조사를 했고요. 김건희 특검의 압수수색 자료가 다 분석이 되면 그걸 공유할 것이다라고 밝혔거든요. 지금 사건이 한 특검에만 다 이제 하나씩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전직 대통령 부인과 관련해서 좀 얽혀 있어요. 사건들이 각 특검마다. 순직 해병 특검 역시 이제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 속도를 꽤 빨리 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 특검은 각기 개별 특검입니다만 사실은 김건희 특검과 최혜병 특검에 있어서 수사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많이 겹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언급됐던 삼부토건 사건이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있어서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라는 사람이 최혜병 특검에서도 또 중요한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그 위로 올라가면 결국엔 대통령 부부가 또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한쪽 특검에서 하는 수사 대상 내지는 한쪽 특검에서 수집한 자료가 다른 특검에 있어서 또 수사 자료가 될 수밖에 없는 서로 맞물려 있는 특징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정점은 결국에는 한 군데로 다 모아지는 상황인 것이죠. 이런 걸 보면 참 여기저기 많은 곳에 개입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정민영 특검부가 순직 해병 특검팀에서요. 임성근, 이종섭, 이종호, 김계환 출국 금지 조치했다라고 밝혔고요. 임성근 전 사단장은 어제 특검 사무실 들어갈 때는 법적 책임은 없다. 도의적인 책임은 인정할 수도 있지만 법적 책임은 없고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고 자신은 전직 대통령 부인이나 혹은 이종호 씨를 알지도 못하고 전화 한번 통화했으면 차라리 억울하지는 않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들어갔는데 정작 조사실에서는 진술 거부권을 대부분 행사했다고 하네요.
사실 그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군 검찰과 경북 경찰청에서 많은 수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딱 하나 막혀 있는 부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과연 직접적으로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과 관련해서 지시를 했느냐. 그 지시를 한 전화가 700으로 시작되는 번호에서 왔는데 그 주인공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느냐. 이걸 규명하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과정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이 과거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회장과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매개로 김건희 여사가 구명 활동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부탁했느냐.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의혹의 중심에 있는 만큼 이번 특검 조사에서도 밝힐 부분은 그거 하나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그 수사에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었잖아요. 경북 예. 경찰청에서 당시에 기소를 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을 전문가끼리 다 의논을 했었습니다. 아마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조사가 더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있었던 경북 경찰청 수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예. 700에 8080이었나요? 800에 7070 아, 800에 7070인가요? 8080입니다. 예. 그런가요? 뭐 지금 와서 중요하진 않습니다. 예. 다만 800에 7070인지 700에 8080인지 모르겠으나 그 누가 썼느냐 이걸 밝혀야 된다라는 걸로 결론을 내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내란 특검입니다. 오늘 김주현 전 민정수석,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소환했습니다. 출석 때의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윤 대통령 지시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강희구 실장한테 연락하실 때 어떤 소통하고 연락하신 건가 해서요. 한 말씀만 국무회의 관련해서 조사받으러 오신 거 맞나요? 피의자 신분으로 오신 건가요? 혹시 국무회의 관련돼서 오신 걸까요? 체포 저지 혐의 관련해서 오신 건가요? 체포 저지 관련 윤 대통령 지시 받았습니까? 예, 다 이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질문이 막 쏟아졌고요. 지금 700인지 800인지 계속 찾고 계신 것 같은데 800에 7070이라고 언론 보도에서 나가고 있어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리 안 하면은 진도가 안 나갈 것 같아서 800에 7070. 안 밝히면 또 가짜 뉴스가 됩니다. 잘못하면. 예, 대통령실의 유선 전화번호 800에 7070 수사 외압 의혹에서 굉장히 중요한 번호입니다. 자, 조금 전 봤던 김주현, 김성훈 두 인사가 여러 질문을 받았는데 구체적인 답을 하진 못했어요. 네, 계엄 문건을 그 불법적 계엄 그 선포라는 것 때문에 사후에 문건을 만들고 뭐 거기 다 연관돼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실 12월 4일 날 안가 회동에 지금 참석했던 민정수석이잖아요. 그때 법무부 장관, 뭐 행안부 장관 다 포함해서 그리고 나서 연말 뭐 모임이라고 얘기를 그런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해명을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분명히 사후에 어떤 문건을 작성하는데 이 법률 전문가들이 모여서 뭔가 작당 모의를 한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 저는 이제 이 문건을 어떻게 대통령하고는 어떤 식으로 얘기가 이루어졌었는지 또 어떻게 하자고 했던 것인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명확한 지금 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특히 저 그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검찰총장하고 통화하고 뭐 이런 과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김건희 그 주가 조작 사건 그거 무혐의 처리한 바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계엄과도 얽혀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그 주가 조작 무혐의 내고 불기소 처분한 거에도 이렇게 저렇게 다 얽혀 있기 때문에 예. 거의 무슨 그 변호인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사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점들 충분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김성훈 경호처 차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체포영장 합법적인 체포영장을 집행하는데 방해하고 몇 차례 계속해 왔었잖아요. 그 점에 있어서 지난번에 경찰 소환 3번이나 불출석했던 윤석열 피의자의 경우에도 체포영장 방해 지시
집행 방해 지시, 그다음에 비어폰 기록 삭제 지시 이런 것 그 혐의 때문에 사실 소환됐었는데 세 차례 다 거부하는 바람에 특검에서 이제 체포영장 청구하고 소환하고 이렇게 이어졌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다 계엄 전후로 그럼 체포영장 관련해서도 그렇고 불법적인 계엄 문건 사후에 어떤 조작하는 그 과정에서도 굉장한 그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란 특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피의자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분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